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건 저고요. 우선은 이 부분부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봤던 것처럼 생기부상에서 기재 항목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거고요. 이게 현 고1입니다. 현 고1. 예비 고1 아니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방과 후 학교나 이런 영재 발명 교육 실적 이런 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내 생활 중심으로 간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재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질적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이 줄어드니까. 더군다나 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기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 세특이라는 것과 창체라는 부분의 차이가 커질 겁니다. 세특이라는 것은 교과 세특사항을 얘기합니다. 자, 대학에서 지금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죠. 블라인드를 했을 때 대학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설왕설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1차적으로 세특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세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또 있지만 학종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교내 활동 및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특에서. 세특에서 내용을 딱 읽어봤을 때 학생들의 개별적인 내용이 많다. 그럼 그 학교는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학교예요. 학교 수업 내용이 많다. 그건 학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네. 앞에서 내신 성적 커트라인 보셨죠?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요 가까운 요 동네 뭐 배경이나 신성 빼고 그냥 동안이나 평촌이나 인덕원이나 이런 고등학교를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10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경외시 라인까지를 딱 놓고 봤을 때 학교에서 과연 몇 명 정도나 중경외시를 가나, 중경외시까지를 가나, 요걸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입시 결과라는 거는 서울대만 나와요. 연고대 잘 안 나오죠. 앞에서 데이터 잠깐 보셨어요? 서울대 빼고 나머지 연고대에서 도대체 인원적 차이가 몇 명이나 나나? 안양외고 아까 보셨죠? 고대가 55명인가 나왔죠? 거기에는 서울대 복수 합격자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10명이었거든요. 그럼 10명을 빼면 나머지 4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45명 정도는 순수하게 고대를 간 겁니다. 물론 연고대 복수 합격이 있습니다. 그럼 연대를 빼면 고대만 간 애들이 나옵니다. 고대만 간 애들이 대략 한 10몇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울대, 연고대를 다 합치더라도 최소 50명 정도 안에는 고대까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부흥고나 동안고나 평촌고가 과연 서울대 뺀 고대까지를 연고대를 몇 명이나 보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교의 수준이 딱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발표 잘 안 하죠. 아름아름 물어보시면 되죠. 그럼 연고대 스카이를 몇 명이 가냐? 10명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스카이 뺀 애들 나머지, 그러면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부터는 더욱더 갭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2등급이 아니라 한 1점 중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중경외시 라인까지의 확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납득이 좀 안 가시죠? 아니, 내신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신이 중요하다. 내신이 중요하고 대학에서도 내신으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왜 못 가는 거냐? 왜 못 갈까요? 얘 때문에 못 갑니다. 얘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얘 때문에 못 가요.
세특 때문에 못 가요. 세특 때문에. 거꾸로 저는 단언코 얘기하고 싶어요. 부흥고나 아니 부흥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동안이나 평천고에서 왜 서성안을 못 쓸까? 중경외시 왜 못 쓸까? 이걸 바꾸면 됩니다. 이걸 바꾸면 돼요. 여전히 학교 중심으로, 학교 활동 중심으로 씁니다. 생기부를 보여드리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오픈이 안 돼요. 근데 안양외고나 과천외고 아이들의 생기부 내용과 다른 일반고의 생기부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서 납니다. 세특에서 나요. 두 번째, 자율동아리 이제 미반영합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이 정규 동아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고요. 소논문은 옛날부터 없었으니까 됐고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합니다. 이제는 시간만 반영합니다. 시간만.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모르고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안 들어간다니까 봉사활동 제로로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적당히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특기사항에 기재했던 걸 이제는 세특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특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가뜩이나 학종의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액션을 취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이제 못 가요. 대학을.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성적으로는 세특을 바꿔야 되죠. 근데 올해 고3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혹시 주변에 언니들 얘기 못 들어오셨어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학을 낮춥니다. 네, 대학을 낮춰요. 2.3등급을 평균 등급 2.3등급 친구가 국민대 이하를 쓰기 시작합니다. 경기대를 씁니다. 가천대를 쓰고 경기대를 쓰고 뭐 아주대를 쓰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쓰고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 학생이 대학은 합격하겠죠. 네. 2.3등급 받았으면 그래도 반에서 상위권이에요. 반에서 3등인가 4등 안에 들어간 친구예요. 이 아이가 경기대를 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그냥 슬픈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권 여대를 쓰고요. 수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상이 참 웃기게 반영됩니다. 생기부를 접수할 때 선택해서 접수를 시키더라고요. 독서활동이 미반영합니다. 책 안 읽어도 된다가 아니죠. 세특에서 역시 판가름합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아마 대번 느끼실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를 잘한 학교, 학생부를 관리를 잘한 학교는 이미 교과에서요. 너네 세특에 널 책 읽으면 써와, 읽어와, 그럼 써줄게. 이런 액션을 취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세특 안에 책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설명회나 이런 영상도 가끔 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영상도 봅니다. 우연히.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특에 보고서를 꼭 써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꼭 써라. 그런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표현을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고서만 썼다고 대학이 우아할까요? 아닙니다. 보고서의 주제가 중요한 거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보고서조차도 안 쓰는 학교도 있고요. 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요거.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우수한 고등학교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고 교내 대회 참여 경험과 독서 경험은 이제는 세특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특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이건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고요. 그럼 세특은 어떤 내용인가? 개별성이 중요합니다. 개별성.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를 취했다? 필요가 없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특이요. 한 학기에 250자밖에 안 들어가요. 토탈 500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써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생의 진로와 흔히 얘기하는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아까 잠깐 경희대 보셨죠? 자, 그룹이 좀 나뉘는 거 보셨죠? 일반고는 1등급 대들이 가는데 왜 안양외고나 과천외고 같은 특목고 아이들은 4, 5가 가나? 그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교과 성적이 안양 과천이의 4, 5등급이 일반고 1등급이랑 원점수에서 별반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대학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종을 실시한 지가 20년째입니다. 20년 동안 데이터가 대학은 갖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나이스 안 준다라고 해도 대학은 자체 데이터만 돌려도 끝내요. 굳이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차이를 둬요. 일반고에서도요. 가끔 다른 애들은 못 가는 등급인데 낮은 등급인데 잘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전교 1등은 떨어졌는데 전교 3등이 가요. 그 아이의 차이는 뭐냐? 요 세특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정시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올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요. 수시 경쟁률의 상승으로 나타났어요. 수시 경쟁률의 상승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정시가 애들이 늘어나는데 왜 수시 경쟁률은 상승하나? 현역 학생들은 1순위가 무조건 수시입니다. 수능에 자신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시에서 대학을 붙는 아이들은 상위권이 많아요? 아래쪽이 많아요? 상위권이 많죠? 걔들은 자연스럽게 수능도 잘 봐요. 그럼 걔들이 수시에서 다 빠져요. 합격받으면 정시로 못 나옵니다. 그럼 정시에서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재수생들. 네. 수시 떨어진 애들. 그러면 지금 수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엄청나게 써댔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건 서울대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번이 03인가요? 올해 고3이 03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03 아이들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과연 서울대 경쟁률이 작년에 5점 몇 대 1이었다가 이번에 7점 몇 대 1로 2대 1 정도가 증가했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대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쟁률에서 가만히 보면 인기학과는 경쟁이 안 올라가요. 비인기학과들만 경쟁이 막 폭발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뭐 종교학과 이런 학과의 경쟁이 올라갑니다. 거기 왜 쓸까요? 안전빵으로. 하향 지원한 겁니다. 상향 지원을 못해요. 하향 지원을 했어요. 그럼 붙어요. 그럼 걔들은 정시에 안 넘어와요. 그럼 정시가 널널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수시, 정시 모두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해서 수시로 대학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생각하고 대학 가야 돼요. 정시 11월 말
11월 달에 시험 보고 정시가 12월 달부터 원서 접수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12월까지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데서 잘 보실 수 없는 자료예요. 얘가 일반고 I입니다. 1111 뜨죠? 네. 원점수 평균을 내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97.3이 나오고 평균 등급이 1.0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특목고입니다. 원점수 평균이 98.6이 나오고 평균 등급이 2.43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등급은 얘가 2등급, 1.4등급이 더 높거든요. 더 낮아요. 근데 원점수는 얘가 1.3 정도가 높습니다. 대학이 이걸 과연 모를까? 안다는 얘기죠.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보이는 게 어떤 거세요? 얘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얘는 보통 두 자리 다, 얘는 한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요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에서도 그만큼까지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격차가 커지는 부분 자체가 있고, 일반고는 요게 줍니다. 대표적으로 동안고. 동안고는 요거보다 작습니다. 동안고는 한 17, 18 정도 나옵니다. 안양외고가 요거보다, 이게 이 친구가 옛날고 안양외고 친구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안양외고 한 4 정도, 4, 5 정도 나옵니다. 과천외고가 6, 7 정도 나와요. 조금 작은 건 2, 3도 있지만. 그럼 이 현상에서 딱 나타나는 게 뭐냐? 안양, 과천, 경기외고에서 이제는 1등급 때 초반 내신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 초반. 안양외고인데 1등급 초반이 나와버렸어요. 1.3, 1.4 아니면 1.2, 1.0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동산고에서 최초로 개교 이래 최초로 1.0 성적이 나왔습니다. 3년 내내 올백. 예. 올백까지는 아니고 한두 과목인가 2등급 떴대요. 네, 그거 2등급 뜨고 나서 울었대요. 저는 공감을 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 1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삐끗해가지고 2등급 떴어요. 어디 갔을까요? 동산고 1.0 받았어요. 1.0 몇이에요? 어디 갔을까요? 대학을 서울대학교 이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직윤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생기보다 나름대로 좋았을 것이고 내신 성적 1.0을 찍었으니 얘는 블라인드니 나발이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양외고에서 생기부 내용도 좋은데 1.0대 성적이 나와버렸습니다. 얘는 그냥 서울대 지가 원하는 학과를 다 쓸 겁니다. 뭐 정예를 쓰던, 뭐 경영을 쓰던, 뭐 심지어 의대를 쓸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였기 때문에 안양외고 1.0이 서울대 의대를 썼다?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올 겁니다. 현 고1부터. 네. 그러면 내년은 커져요, 작아져요? 편차가. 생각해 보세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왜 커질 수밖에 없냐? 보시죠, 주변에. 지금 밖에 날씨도 참 우중충한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데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원래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뭐 많이 써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트는 학생들도 나올 겁니다. 작년 수업부터 나타난 현상은 특목고 안에서의 상위와 하위 사이에
갭 차이는 커지고 있다. 거꾸로 일반고에서 상위권의 두께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촌 동안에서 표준 편차가 17, 18 이렇게 19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16 나와요. 14 나와요. 걔네들은 아주 머리 터져요. 그러면 1등급 초반이 안 나옵니다. 생기부터 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정말 안타까워요. 걔들은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신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신이 안 나와요. 생기부도 안 돼요. 그럼 애들은 대학을 낮춰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입니다. 2024학년도니까 현 고1 대학 입시부터 서울대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 연계 교수 입국 과목을 안내하려고 한답니다. 교과 선택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수능 과학탐구형에서 1+1 조합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지금 과탐 1과 과탐 2 조합을 무조건 하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걸 풀겠대요. 현 고1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과투를 하는 애들이 이제 없어져요. 미쳤다고 과투하겠어요. 표준 편차나 아니 표준 점수나 그 다음에 100분위 이런 거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럼 이런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어떤 거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랑 수능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표준 점수를 반영한 환산 점수에서 높을까요? 연대가 높을까요? 연대의대가 높을까요? 서울대의대가 높을까요? 연대의대가 높습니다. 왜? 연대의대는 원원으로 가요. 서울대의대는 원투로 가요. 그럼 투 보는 애들은 서울대 의대 애들인 거예요. 그럼 걔들끼리 싸우니까 안 나와요. 원원, 사실상 원원으로 의대 최고는 서울대 의대입니다. 아니, 연대 의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풀려버리죠. 그럼 연대 의대도 쓰고 서울대 의대도 씁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의 커트는 올라가는 거고 연대 의대 커트는 내려갑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의대들은 커트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약대 들어오는 거 아셨죠? 올해? 약대가 너무 인기가 높아요. 지금. 약대 미쳤어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약대가 정말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의대를 앞섰을 정도입니다. 그럼 의대보다 약대 인기가 높아요. 그러면 커트가 또 걔네들이 껴들어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의대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서울대의 몇 개 치대를 제외한 서울대, 경희대 치대를 제외한 연대 치대 제외한 나머지 지방 치대를 내려가겠죠. 한의대 내려가기 시작하고 수의대는 더 내려갑니다. 이게 줄줄줄이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하게끔 만든대요. 필수응 제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곧 전공 적합성이 될 겁니다. 핵심 권장 과목. 교육 과정의 편성과 편성 현황과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하셔야 되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아마 아직 안 올라왔을 텐데 내년도에 2023학년도입니다. 22학년도구나.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예비고1이죠.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점에 요거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학교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한 11월이나 12월 정도부터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늦은 학교는 내년 한 2, 3월에 올라가겠죠. 빠른 학교가 대처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만만한 거죠. 다 잘한다 뭐 이런 거고.
외국어 과목 선택은 필수가 되겠죠. 자, 이과일수록 많습니다. 자, 보시죠. 경제는 수학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경제학과 가고 싶어 해요. 확통 미적 해야 돼요. 경영이 아닙니다. 자연계열 보세요. 요거 있죠. 미적 확통 기하, 물투, 지원, 화투, 생투, 물투 또는 화투. 자, 집에 계신 그분이 뭐 지구 환경과학부로 가려고 하는데 물투나 화투 또는 지투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중요한 건 학교에서 이걸 개설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얘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네.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아, 이놈의 과목을 깔아주는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세요. 지금 고등학교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들 교과 과정 현황이 학교에 올라와 있어요. 보시고 투 과목을 몇 개나 깔아주나, 수학 과목을 도대체 몇 개나 깔아주나, 이걸 보셔야 돼요. 깔아주는 학교를 가셔야 돼요. 운영하는 학교를 가셔야 돼요. 안 나는 학교를, 운영 안 하는 학교를 가면 이제는 학과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공대 많이 말씀하시죠. 공대 가는데 물투가 없어요. 물투 없어도 돼요. 근데 물투가 있어야 되는 학과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거기 가려면 물투 해야 돼요. 네. 물투를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애들이 안 해요. 학교에서도 안 깔아요. 거짓으로 까는 학교도 있어요. 네, 과목명은 물투예요. 내용은 물원 수특을 풀어요. 괜찮아요? 아시죠? 대학은 몰라요? 네, 물투라고만 기록돼 있으면 땡인 거예요. 네, 그럼 돼요. 그렇게 머리를 좀 써주는 고등학교를 가세요. 제발. 네, 제가 부탁드려요. 공대 지원 시 수학과 물투가 너무 중요할 겁니다. 생과 계열은 화투와 생투 해야 됩니다. 의대는 의외로 없죠. 생원, 생투, 미적 확통 기하까지 갑니다. 네. 의대는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서울대에서도 굳이 지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약대가 더 많아요. 네, 이상하죠? 네. 약대가 더 많습니다. 의생명 계열은 수학과 생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서울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대학들도 이걸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따라 해요. 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범대는 이제 특정 교과목 중심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내 활동, 뭐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교과 과정 어떤 교과를 깔아주느냐도 너무나 중요할 거다. 두 번째가 이런 거죠. 선택 과목. 네, 그래서 뭐 선택이 있는 학교도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그룹에 들어간 애들은 물원, 물투 이거 중에 반드시 응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서울대가 그럼 애들이 투를 다 안 할까 봐 서울대는 역시 머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미 이걸로 다 알아. 투 안 할까 봐요. 가산점을 준대요. 네, 지금이 이게 1+2 조합이 3점 가산점을 주고 2+2 조합이 5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자, 이게 가상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1단계 컷이 나오는 애도 있고 여기 1단계 통과자입니다. 여기 7등까지가 자, 최종 합격자가 5등까지입니다.
그래서 402점 대 404점인데 몇 점 차이가 나나요? 약 2점 차이가 나죠. 자, 요거 기준으로는 3점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400점과 404점을 기준점으로 넣었을 때 3점으로는 부족합니다. 5점을 했을 때는 뛰어넘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400점 대 405점까지 갑니다. 그러면 투 조합까지는 그거 가산점을 받아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과연 투투를 하는 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얘는 과거 영재고 출신의 재수생. 중요한 건 과거 영재고 현역은 못 갑니다. 걔네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해요. 네, 과거 영재고 가서 수능을 공부시키려면 따로 공부시키셔야 돼요. 교과 과정이 수능이 아니라서. 그래서 과거 영재고로 졸업한 재수하는 아이들 정도나 투투를 할 거고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투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럼 원투로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고 투투는 해야 의미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원원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일반고는 이제 내신 받기 쉬운 학교 전교 3등 넘어가면 안 돼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학교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교 2등급까지는 수시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거고 3등급부터는 아예 이제 정시 가자. 요게 중요할 거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 외고 국제고는 인문계 정시 중심이니까 4등급까지는 수시고 5등급부터는 정시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4등급 이내 수시 5등급부터는 정시. 요건 거의 비슷한 등식입니다. 여기서 몇 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뭐 용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비평준 일반고, 화성고 이런 애들 3등급 이내 수시, 4등급부터는 정시로 가는 부분 자체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36명, 4명, 3명, 4명 이렇게 보냈어요. 안양여고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죠. 총 54명 보내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고 재작년에 23, 10명, 6명 이건 찍으셔도 큰 의미가 없죠. 2명 있습니다. 과천외고가 작년에 미달나는 바람에 쪼그라든 겁니다. 네. 45명이었고 그래서 단일학원으로는 뭐 전국 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저희가 뭐 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없었고 평천원에서만 그대로 쭉 나오거든요. 요거 중요할 거겠습니다. 특목고 준비 후에 내신 및 수능이 연계되는 학원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학교 필요할 거고 학원 필요할 거고 뭐 1대1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추천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나 면접이라는 준비 나오는 것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1대1 1시간씩 3번 첨삭으로 거의 다 자소서를 끝낼 겁니다. 자소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가지고 그냥 애들을 열심히 할 거고요. 이제 기본 소양이라는 부분 자체는 기초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에 특목고 면접은 다 개별이에요. 개별로 갈 겁니다. 근데 개별도 바탕이 있어야 나옵니다. 네, 바탕 제로인데 안 나와요. 물론 연습하면 돼요. 네, 요거는 뭐 그냥 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강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어쨌든 이번에 10월 개강반 같은 경우 4개 반으로 가는 거고 11월 말에도 또 개강을 합니다. 그때는 더 많이 가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얻어가는 부분 자체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도대체 왜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올해 입시부터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상당히 학교마다 입시 결과의 편차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고 서울대학교 경쟁률이 높아졌잖아요. 저는 서울대 경쟁률이 높아질 걸 예상을 했어요. 왜 예상을 했냐면
특목고 아이들이, 안양이나 과천 아이들이 갑자기 원래는 옛날에 2등급 초반까지만 서울대 썼거든요. 갑자기 3초까지 막 서울대 써요. 올해 실제로 3초까지 씁니다. 3.1, 3.2까지 씁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3.1, 3.2 애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선배가 갔으니까 자기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씁니다. 돼버릴 수 있겠죠? 돼버릴 수 있어요. 됐을 때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가는 부분 자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고 아이들 봅니다. 양명여고, 배경고 이런 아이들 가만히 놓고 봤을 때 2점 초반 아이들이 갑자기 뭐 경희대도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막 경기대 쓰래요. 인하대 쓰래요. 전 말립니다. 아니 너 왜 그래? 국민대 데이터를 보여줘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 요즘은 대학들이 그런 데이터를 오픈을 해줍니다. 국민대 딱 들어가서 국민대 프론티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 딱 보여주면서 네가 2.3이야. 그럼 웬만한 학교의 최고점이 너보다 높아.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가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안 된대요. 지가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면서도 학교 선생님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엄마는 너무 안타까워해요. 왜 안타까워하는지 아시죠? 엄마는 어쨌든 간에 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엄마도 고민인데요. 학교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 니네 선배들이 안 됐다는데, 거기서 어떤 엄마가 정말 과감하게 쓸까? 안 된다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말리고 말렸는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낮춰서 쓰더라고요. 이놈의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한테. 넌 도대체 수시에서 6장을 다 붙을 생각이냐. 다 붙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뭔 소용이야?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6장 다 붙으면 뭐 하나요? 한 장만 남아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 한마디. 니네 선배들은 안 됐어.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학교만 나타나면 그래 그 학교가 문제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렇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향 안정 지원 추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향 안정을 막 대학을 막 한두 레벨을 낮춰가지고 막 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죠. 양극화가 돼가지고 그냥 상위권 대학은 널널해요. 중하위권 대학만 바글바글해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노력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노력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요. 전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 학교 중에는 신성고가 아주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는 분들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성고 외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한 학교가 별로 없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렇다 보면 일반고와 특목고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셔도 돼요. 서울대만 볼 게 아니라 연고대 이하의 서성한 중경외시의 입시 결과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해요. 나한테 적용되는 대학은 어딜까? 현재는 서울대죠. 지금은 다 스카이예요. 어머니들도 그러시죠. 지금 다 스카이시죠? 지금부터 중경외시로 낮추시면 안 돼요. 고3 때는 더 낮아져요. 그냥 안 되니까. 지금은 스카이잖아요. 고3 때 딱 결론. 고3 때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 대학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과연 어느 그룹 애들이 제일 많은가? 중경외시 고그룹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혼란스러운 고교 선택을 하는 데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과연 그 학교에서 약간
심화 프로그램이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 어떤 거 잘 운영하고 있는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 어떻게 운영하는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아래 대학들 도대체 얼마나 보내고 있나 알아보시면 이 고등학교가 얼마만큼까지 뭐 우수한 아니면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를 판가름하실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